자, 봅시다. 어, 23년 국가직 기출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죠. 크게 높지는 않았고, 그리고 뭐 매번 뭐 난이도가 낮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보면은 한 두세 문제, 많을 때는 한 서너 문제 정도를 조금은 여러분들 애매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가 옛날에 진짜 지엽적으로 나올 때처럼 저 구석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들고 와가 그거 모르면은 모르게 하는 그런 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딱딱딱 외운 내용 그대로 다시 그대로 문장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그게 이제 난이도 중하가 되는 거고, 내가 외웠던 것들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나는 경제에서 외웠는데 정치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요렇게 여러분들아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가 요즘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뭐니 굉장히 쉬워, 이번 문제 너무 쉬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지, 그냥 1차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분들은 뭐니 어렵던데 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엽적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거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할 부분들을 내가 경제에서 외웠다고 해서 꼭 경제 문제로 나온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알았지? 내가 여러 종류, 여러 각 파트에서 외우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끌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스펙트럼을 크게 키우지 않더라도 딱 외워둘 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은 요걸 적용만 시키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들이 등장이 되니까, 알았지? 그 점을 염두에 주시고 지방직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그지? 단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이 조금은 더 지역적인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1번에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건 뭐라 선사시대 문제 아니야. 이건 이제 뭐라 문제가 되겠다. 그자? 미송식 토기, 그 다음에 이름다 붉은 간토기,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들이 되겠죠. 자, 비파형 동검, 얘가 답이잖아. 그자?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고 철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으로 가죠. 됐나? 그러고 오수전 등의 화폐가 사용되더라.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철기시대 중국과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되겠지? 제가 해설지 나눠드렸잖아. 거기에 거의 다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거기다 적고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떻게 풀 건가를 한 번씩 쭉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해설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아 요거다 참고해 나가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자르게, 긁게, 밀게 다 뭐야? 구석기 시대제. 그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과 외에 수출하더라. 이거는 뭐 변환으로 넘어가거나 가야로 들어가시는 거라 그랬고요. 됐지? 두 번째 가보자.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나오는 사료는 사실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갔다. 근데 백성들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겠다제. 근데 이게 여러분들아 진대법 사료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우리가 수업할 때 쓰는 기본서 교재에도 이 사료는 붙어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료까지 알아야 되나?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니? 너가 민생안정책이잖아. 배고픈 백성한테 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 그지? 그럼 너가 민생안정책 그러면은 뭐 있노? 민생안정책 그러면은 구휼시설이 있지. 의료시설이 있잖아. 그자? 그럼 구휼시설, 고려시대, 구휼시설인 게 뭐고? 춘대추납 아냐? 고대 구휼시설, 뭐 우리가 정리하더노? 이거 사회 파트에 우리가 했던 거야. 뭐 있니? 진대법밖에 없잖아. 그지? 고려시대 때는 뭐 있더노? 의창, 상평창이 있잖아. 그지? 그러고 조선시대는 뭐 있니? 의창, 상평창, 그 다음에 사창이 추가되잖아. 했던 거지.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거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정치 문제야. 그럼 너가 머리에 포커스를 어디다 보통 박냐면은 정치에만 딱 박아 놓거든요.
정치 받고 그냥 사료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너희들이 이 사료를 봤으면은 여러분들아 하면서 생각이 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잘 안 본다. 왜? 잘 안 나오는 사료야 이거. 되겠니? 그러면 아무리 사료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내가 이 사료를 딱 봤는데 모르는 사료야. 그럼 다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아 다른 거에서 끌고 와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쌀 주겠다. 구휼시설. 사회 파트로 스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 쌀을 주겠는데 밑에 출전을 보니까 뭔데? 삼국 사기잖아. 고대잖아. 그럼 스캔 이렇게 쳐지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럼 다 답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료가 나왔다. 아 미치겠네. 그러면 이 사료 또 쳐다보고 저 사료 나왔다. 미치겠네. 또 쳐다보고. 그럼 계속 스펙트럼이 넓어져. 그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료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나저나 다 못 맞춥니다. 그냥. 알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는 한번 됐으니까 다음에 이 사료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뭐다? 고국천왕으로 하시면 되고. 알았지? 그리고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무조건 사료만 뚫어져라 보지 말라는 거야. 생각 안 나면 안 본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 발 뒤로 빠져나와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쫄았다. 쫄아버리면 읽어도 쌀 준다 받는다 이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왕 이름 찾으려고만 계속 눈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거 없거든. 그러면 그냥 찍어버리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뭐 답은 어렵지 않잖아. 답은 그러고 여러분들아 뭐 진대법 그대로 던져놨지. 그렇지? 그래서 2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신돈이 가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전민 변정도감이제. 그잖아, 그지? 공민왕 때 개혁관청 아니야. 우리가 이름들아 원간석기 때 왕 이름 외우고 제일 먼저 뭘 붙이라디? 그 임금 때 개혁관청 붙이십시오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우리 충렬왕 때 개혁관청이 뭐니? 전민변정도감이제. 그지? 그 다음에 충선왕 때 개혁관청이 뭐더노? 사리머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충수광 때 개혁관청이 뭐니? 찰리 변위 도감이제. 충해왕 때, 아니지? 충해왕 때 개혁관청이 뭐고? 편민조례 추변도감이제. 충모광 때는 뭐고? 충모광 때 정치도감이제. 그 다음에 충정왕을 거쳐서 누구? 공민왕 때 개혁관청이 전민변정도감인데 이 전민변정도감은 누가 제안한 거다? 신돈이 제안한 겁니다. 이거 먼저 기본 깔았잖아. 그러고 여기다 뭐 붙이랬니? 충렬왕 때 정책, 충선왕 때 정책,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정책 붙이면 됩니다. 기억하지? 그죠? 그럼 그 신돈의 전민변정도감이잖아. 그럼 신돈 나면 공민왕이고 개혁관청은 전민변정도감이야. 그리고 이게 이름들아 예를 들어서 이래 던져놓고 공민왕 때 업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무슨 일 했습니까? 제 개혁관청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거 가지고 아 얘가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토지하고 된 거 그치 근데 노비까지인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잘 모르니까 4번 찍은 거지. 토지제도가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답류로 말을 튀어 나갔는데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밑에 설명돼 있지. 역시 중략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중략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고 전국이 기뻐한다고 돼 있지. 강제로 빼앗은 걸 돌려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민에게 빼앗은 거, 전민을 빼앗은 거. 그러니까 전과 민이잖아. 땅과 사람이야.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억울하게 빼앗긴 땅, 그러고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의 노비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정과 민을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뜻이야. 되겠지? 역시 사료에서 답을 줘놨어요. 됐나?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가는 거다. 불법적으로 점유한 땅, 그러고 강제로 삼아버린 노비를 풀어주고 돌려줬다는 말이야. 되겠다? 그래서 3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아 시간 조절입니다.
시간이 짜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짜치면은 액면가대로밖에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액면가 내가 외운 그걸로 문제가 나와줘야지 내가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될 때 시간이 부족하면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다. 되겠냐? 그렇지?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고 안 풀린 건 빨리빨리 버려. 빨리빨리 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아 내가 지금 3번을 모르겠어. 그럼 얘가 뭐하지? 얘가 노빈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20번까지 빨리 가세요. 그렇지? 안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한 3분 보내고 다음에서 또 한 5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15분 16분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간 없거든.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못 풀어요. 알았나?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20분까지 빨리 가셔야 돼. 알았나? 그지? 그러니까 20분까지 빠르게 갈 때는 뭐니?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 빨리빨리 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은 생각이 잘 나거든. 그런 걸 빨리 풀어 나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내가 이 과목에 할당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은 이 문제 내가 오롯이 다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다른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까 들어간 방향으로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렇게 들어가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음 4번 가보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출전이 고려사제.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여진이 그 사이에 있었어. 그래서 만약 여진이 없으면은 우리가 왜 너희 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이거든.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딱히 뭐 사료에서 뭘 포인트 잡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걸 내가 대충 거란하고 관계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선지 3개가 다 거란 1차, 2차, 3차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뭐니? 요 사료를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란 1차 침입 때 거란에서 소손영이가 내려오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 왜 우리하고 장사 안 하노? 왜 사신 안 보내노? 라고 했을 때 서희가 뭐라 한다디? 가운데 여진이 있잖아. 너가 괜히 발해를 잡아뜨려 가지고 발해 피지배층이 여진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여진이 낑겼어. 그럼 너랑 장사하려면 여진하고 싸우고 가야 되는데 어느 미친 장사꾼이 여러분 다 싸우면서 너랑 장사하겠니?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한 거지. 지금 이래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거란이 뭐라 그래? 그러면은 길 만들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뭐야? 그게 강동육지였단 말이야. 됐지? 어쨌든 이건 거란 1차 침입 서희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목종을 폐위했다. 강조의 변이제. 강조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사실 국가직 대비할 때 제가 강조를 여러분들아 이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해서 강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잘 모르겠고 강조를 찍은 분들이 많던데 미안하다. 그죠? 차라리 내가 강조 문제를 안 냈더라면은 그지. 어쨌든 이 강조고요. 귀주에서 거란물 귀주대첩 강감찬이제 거란 3차야. 그러니까 동북구성 이건 여진 이야기잖아. 용관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지역사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지역사입니다. 되겠지? 그지? 자 보면은 장수왕이 수도를 옮긴 곳 평양이제. 묘청이 석용천도운동 평양이제. 평양 찾아라 문제야. 그리고 지역사 문제는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평양이야. 이건 니도 내도 안 가본 데입니다. 그잖아. 그지? 평양에 살다 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나온다는 거야. 주로. 왜? 예전에 지역사 문제를 낼 때 계속 아들이 궁시렁거렸던 게 뭔데? 난 거기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그럼 거기 사는 애들이 유리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니도 내도 안 가본 곳을 찍어내는 거야. 뭐 평양, 개경 뭐 이런 데. 그죠? 아니면 의주 이런 데를 찍어내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 있는 지역이 나올 때는요. 살든 안 살든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절대 안 물어본다 그랬다. 알았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지역사는요. 지역사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아 지역별로 쫙 깔아 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아 솔직하게 가성비 좀 떨어집니다. 지역사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역상 한번 나오면 굉장히 지엽적인 것도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절대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문화, 그지? 또는 정치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들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지명이 나오제. 그러면 애초에 그냥 공부하실 때 지명하고 붙여서 계속 정리하세요. 그러면 쉽게 쉽게 갑니다. 그러고 그 범위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지역사는. 알았지? 그렇지? 자, 그러면 평양이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쌍성 총관부는 여러분들아 여 있는 거지. 화주제, 화주. 그죠? 평양에 설치된 건 뭔데? 동령부라는 거야. 동령부가 서경에 설치된 거야. 그리고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가 설치된 거고. 됐지? 망이 망소이의 난. 우리 정치할 때 항상 지명하고 붙이잖아. 이게 뭔데? 공주 명학소의 난이제. 공주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더라. 제너럴 셔먼호 어디로 들어오니? 대동강이잖아. 대동강 거슬러 평양 들어가재. 그지? 얘가 답이 된 거야. 조선의 평사는 어디서? 진주죠. 되겠지?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못 올라라. 자, 요거는 여러분 다 통일 과정의 이야기인데 매소성 전투잖아. 그지? 나당 전쟁이 어찌 되더노? 석소, 백승, 정맥이 해가 기볼포에서 삼국 통일 완성이제. 그럼 지금 사료는 뭐니? 얘 던져놨제. 그럼 이미 그 전에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실패했고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다 실패했어. 그러고 이제 나당 전쟁 순서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사실은 뭐 이거밖에 없거든. 사건으로 따지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전의 걸 찾아 걸러내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통일신라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걸로 통일됐으니까. 자, 내려가 보자. 웅진도독부 전이제 백제 망하고 난 다음에 설치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험돌의 난 신문왕이제 통일신라잖아. 국학 신문왕이제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얼 역시 백제 부흥운동이고. 다음 7번 가자.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 봅시다. 역시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상국 정복 어디야? 지정왕이지. 고구려 사한평 점령. 고구려가 사한평을 점령한 거 우리 여러분들아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 고구려 초기 사한평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 임금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한 번은 사한평을 공격을 했지. 재미본 임금 있고, 한 번은 시급한 임금이 있고, 한 번은 점령한 임금이 있다 그랬잖아. 되겠냐? 사한평을 공격해서 낭랑태수 처자를 잡아오고 했던 건 누군데? 누구? 그래, 태조왕이야. 사한평 공격했다가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광구금의 되침을 받아가지고 수도 함락되는 큰 위기를 맞이했던 건 누구니? 동천왕이야. 먹어버리는 건 누구니? 미천왕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사한평 점령 미천왕이죠. 그 다음에 백제 대하성을 점령하더라. 이건 의자왕. 신라는 선덕여왕. 그렇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아 지방 거구가 대비할 때 뭐라 그랬니? 성왕 대하성 점령하는 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문제도표 만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얘 하나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써먹히는 거야.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도 어때? 아 이거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아침 일났는데 왠지 시발 꿈속에 고래가 보였어. 그렇지? 그러면 너가 혼자 공부해도 나름대로 힘을 주고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한번 나올 법해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났는데 갑자기 시발 중종이 떠오르더라. 이거 아니지? 그지? 근데 중종은 내 집에 지금 몇 년째 밀고 있다 사실은. 그죠? 나올 때 됐는데 씨. 자, 이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아 이게 조금 내가 걸리더라. 기출을 내가 몇 번 보니까 여기 안 나온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볼 거 아닙니까? 그지? 또 오랜 기간의 기출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균을 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봐두세요 라고 하면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액면가 그대로 나와주면은 여러분들아 그건 정말 여러분들아 계제수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다. 그럼 나는 바로 수업 중에 시발 PPT 띄웁니다. 그지? 자, 그지? 국가직 대비
3회 4번 문제. 아, 이번에 국가에서 7번 봐라 씨발. 이래 하지. 그 정답률 96% 개사코 막 그죠? 적중률에 왕작하고 이래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나오기가 정말 쉽지는 않거든. 대신에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이름들아 뭐니 대하성 전투를 던졌지. 대하성 함정을 던져 사료를 던져놨잖아.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름들아 적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그지?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한번 봐둡시다 하면 한번 좀 더 힘을 써서 봐둡시다. 그리고 액면가 그대로 나와주면 너무나 고맙지만은 그렇게 반한 거를 이용해서 등장시키재. 그래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있잖아. 됐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신라 금관가야를 먹었습니다. 금관가야는 어느 왕 때? 뻐펑왕. 그렇지. 그래서 순서대로 잡아나가시면 3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9번은 문화사입니다. 문화사는 우리가 국가직 대비에 이름들아 만호 특강할 때 문화사 특강 해드렸죠.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되겠나? 자, 보자. 8번에 고려문화유산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오타죠. 그지? 나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워드를 치면서 누가 오타를 냈나? 그지? 라고 했는데 서광사 웅진전이 없어요. 이런 건물은 응진전입니다. 응진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타로 쳤다면은 성불사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이 다포양식 맞아. 맞는데 웅진전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오타지만은 그지 한 글자 틀렸지만 여러분들아 아예 전혀 다른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런 건물 자체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되거든. 그래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은 뭐고 2번이잖아. 월정사 팔각구청석 답은 송탑의 영향을 받은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1번 한번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고 다음 나머지 다 맞는 것들이다. 9번 가자. 조선시대 지도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여러분들아 조선시대의 문화 문제는 주로 왕으로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왕하고 상관없이 문화사가 나오면은 조선은 거의 편찬 사업입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 특강 때도 말씀드렸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뭐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로 편찬사과 관련되어 있는 농서, 의서, 병서, 지도 지리지, 윤리열애서, 그다음에 법전 요런 것들 가지고 요래저래 말장난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다.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지도 지리지가 나온 거.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대동여 지도 심리마다 점 찍었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원나라가 만든 혼일강리도에 너그 나라 전도를 붙인 거죠. 권여만국 전도는 조선 후기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아이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알았지? 서양에서 만든 세계지도지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야. 뭔데 혼일강 역대국지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그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를 한 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적용했습니다. 영조제,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 축척지도. 다음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 외란 이후 유성룡이가 미국 거두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성취되지 못했어. 이게 뭔데? 수미법이야. 그렇지. 수미법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대동법에 뭐야죠? 공납의 폐단인 방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게 수미법이제. 이 유성룡이가 제안을 했잖아.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1608년 이원익의 건의로 가를 비로소 시행을 했죠. 이 대동법이잖아.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실시가 된 거. 이제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작이제. 결작은 균역법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1번에 장시 확대에 기여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너가 대동법의 실시로 나타난 어용상인이 누구니? 공인이제. 그지? 이 공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주문하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대동법의 실시 결과 중에 뭐 있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촉진 기여했다라고 그러지? 경제 발달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시장도 성장하고 막 상공업도 수공업도 발달하고 그러는 거야.
그 내용입니다. 장시가 활발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그냥 크게 묶어서 보통 경제 발달이 이제 상공업의 발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1번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서원철폐령이제 흥선대원군이다 그자 흥선대원군 찾아라는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3번 이제 비변사 기능을 축소 철폐한 사람이잖아. 12번 갑시다. 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된 정부의 정책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하고 이제 민국 원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뒤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았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부.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어 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임정과 관련 없는 걸 찾아보십시오 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잖아. 4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전환국이 뭐 하는 곳인데 근대적 화폐 주조관청이제. 그지? 우리 전환국 몇 년 만들어진다더노? 83년에 만들어지제. 언제 없어지더노? 1904년에 없어지제. 그지? 그럼 여러분들 이미 전환국 이때 없어져.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제가 왜 간단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환국의 폐지 어디서 이야기했니? 그래 화폐 정리 사업 할 때 우리가 몇 번 강조했잖아. 화폐 정리 사업의 목적이 뭐야? 일본이 만든 은행인 제1은행권을 조선의 통용화폐로 만들겠다제. 그게 무슨 말이니? 조선에서 사용하는 돈은 제1은행에서만 찍겠다는 말이잖아. 그럼 제1은행 말고는 돈 찍는 관청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때까지 너그 나라 조선에 돈을 찍는 관청이 전환국이제. 그러니까 1904년에 전환국 먼저 없애버려. 그러니까는 전환국이 없어지면서 너그 나라는 뭐니? 자주적 화폐 발행권이라는 게 없어진 거야. 그러고 1905년에 뭐 들어갔니? 화폐 정리 사업 들어가면서 제1은행권이 통용화폐가 됐던 거야. 여기서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봤던 것들을 여기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뭔가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 내가 집권해서 추진한 사실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아 사실은 여러분들아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자 나는 그 전 국민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겠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겠다. 수출에 몰빵 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 그지? 수출 몰빵이야. 그래서 이른바 가일청 노력할 것이야. 끝으로 제1회 수출의 날. 제1회 수출의 날이 언제라는 것만 알면 사실은 다 필요 없죠. 그지? 그리고 이 사료는 예전에 한능금 고급시험 문제에 써먹었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지? 한능금 고급시험 문제의 박정희 문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아 뭐 던지니?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6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아 뭔데? 경축 100억 달러 77년이거든. 이게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사진에 제1회 수출의 날 해가지고 여기 하나 서가 있고 여기 하나 서가 있고 여러분들아 막 깃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묶어가지고 하는 사진이 있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았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고 64년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 너그 나라 이름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니? 62년에 시작돼 가지고 2년 뒤인 64년에 너그 나라 수출 1억 달러가 달성이 돼. 이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해서 한 게 1회 수출의 날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걸 알면은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고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출 몰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자립경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수출 몰빵에서 자립경제를 이룩하자라는 거지. 이게 박정희식 경제개발이잖아요. 성장 우선 수출 중심이 바로 박정희식 경제개발이야. 이런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한계가 이제 터지면서 뭐요? 분신 사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박정희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아 대통령 직선 재견을 추진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여러분들아 이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박정희거든. 그럼 박정희가 직권을 한 거야. 이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것부터를 직권으로 볼지 안 그러면 5.16 군사 정변 이후부터를 직권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정 들어가재.
그때도 박정희가 집권했다라고 본다면은 뭔데?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5차 개헌이거든. 됐냐? 근데 만약 박정희 집권을 점더라 지가 대통령이 된 것부터다라고 한다면은 1번이 답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집권의 범위 문제일 것 같아. 그렇지? 사전적 의미는 어쨌든 권력을 잡았다가 집권이란 말이야. 대통령이 되었다가 집권이 아니거든. 되겠나?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아 약간의 여지가 있어서는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아 답은 뭘로 가니? 4번이 이제 브라운 각서 66년에 브라운 각서 아니야? 베트남 파병이야. 2번 건 왜 답이 안 될까? 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박정희를 알면서도 2번 찍고 날라버린 경우도 종종 있던데 3.1 구국선언 반유신 운동이제 4공화국 때잖아. 이거는 3040을 묻는 게 아니지. 박정희 자체를 묻는 거니까 3040 다 포함이 돼. 다 포함이 되는데 뭐다? 문제가 뭐니? 내가 추진한 사실이잖아. 3.1 구국선언은 반유신 운동이야. 박정희가 추구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다음 14번 가봅시다. 이 인물이 속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되겠지?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아 장자를 위해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전중이 하기 위해서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은 정체인 것이 꼭 척제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뭐에 대한 이야기니? 3년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그지? 근데 학생들이 여러분들아 특히 이거 뭐 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대부분 뭐요? 대충 딱 보고 뭐야 3년복을 비판하네 라고 착각을 해버려. 그럼 정반대 봉당으로 가버린 거지. 그럼 정반대 답이 나오죠. 되겠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할 때 나오는 가장 큰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그지? 찬찬 읽으면은 여러분들아 뭐하노? 내가 왜 이걸 씨발 수인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되겠나? 정말 시간 조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아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 계속 풀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니?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때 1시간 내내 시험 20문제 닫고 앉아있는 게 아니지. 내가 정한 시간을 잡아야 될까? 10분이면 10분. 10분 동안에 내가 빨리 풀어야 될 건 빨리 풀고 찬찬히 읽어야 될 건 찬찬히 읽고 그 속도를 계속 업시켜야 됩니다. 여기 연습으로 가능한 거야. 알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이놈들아 모의고사를 풀이할 때 시간 넉넉하게 잡고 이놈들아 답 찾으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데?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해가지고 점수가 65점 나오면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동나 시험 치고 채점해가 8, 90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모의고사 할 때 매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니? 시간 조절을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야. 그게 계속 속도가 내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 속도가. 알았지? 그래야지 빠르게 읽으면서도 핵심을 계속 챙겨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은 남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3년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 찾아 나가시면 되네. 되겠지? 그렇지? 다음 15번 가보겠습니다. 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삼포해란하고 임진왜란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지? 삼포해란 누구니? 중종. 임진왜란 누구니? 선조. 간단한 문제제. 자,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종이잖아. 답이네. 경국 대선 반포는 성종, 향약 십성방, 세종, 갑인자, 세종. 됐나? 다음. 이 법령이 시행되는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회사령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잖아.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게 언젠데? 20년. 그럼 회사령은 10년, 20년이제. 1910년에서 1920년에 일어난 일을 찾아라. 뭐 10년 대 문제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뭐가 나오노? 4번이제. 산미정상계획은 20년에서 34년이지. 34년에 폐지된 거고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 이후 나오잖아. 38년이지. 남면북양정책 역시 30대 이후 이름들은 뭘로? 공업원료 정산책으로 나온 게 남면북양정책이잖아요. 되겠지? 그렇지? 자, 이것도 결국에 34년부터 시작된 거야.
조선인이 보통학교를 4년에 졸업했다. 몇 차? 1차 시기제. 조선인이 보통학교를 6년 만에 졸업하더라. 2차 시기제. 조선인이 소학교를 졸업하더라. 3차 시기잖아. 3차 조선교육령이 학제가 일어나대제. 조선인도 소학교를 다니잖아. 조선인이 국민학교를 다니더라. 국민학교령 이후잖아. 41년 이후야. 알았지? 그래서 조선교육령은 여러분들아 시기 문제로 잘 나오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챙겨서 기억해 두자. 다음 같은 결의문에 근거해서 시행된 조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총회입니다. 한국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묘하다고 여겨. 너그 나라의 여러분들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제. 자, 그래서 총회 의결에 따라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뭐야 여러분들아, 너그 나라 문제 유엔 총회로 넘어갔지. 유엔 총회에서 뭘 결정하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을 결정했지. 근데 여러분들아 이런 유엔 총회 결정,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 결정하고 유엔 임시위원단을 보내지.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유엔 총회 결정을 누가 반대하더노? 소련이 반대하지. 반대하니까 소총회, 바로 얘다 그자. 소총회가 다시 열렸잖아. 소총회가 다시 열려서 여기서는 뭘 결의하디? 그러면 이 임시위원단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먼저 선거해라고 결정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거기 보면 총회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라고 돼 있잖아. 이게 남한 총선이지. 되겠냐? 그래서 이제 남한 총선을 결의한 유엔 소총회 이야기야.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된 조치는 당연히 50 총선이지. 되겠냐? 그렇지? 나머지는 다 그 앞에 이야기들이야. 시기적으로. 즉 이게 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온 문제야. 됐죠? 자, 그럼 우리 해설지에 보면 제가 출제해가지고 여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건가를 제가 다 써놨거든. 해설지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여러분들아 내가 설명을 빨리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 출제로 나와 있는 주제로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건 조약 문제잖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개항식이 조약과 관련된 거야. 조약은 뭐랬니? 조약은 순서제, 내용과 순서라 그랬어. 가보자. 일본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본이 재판한다. 취해법권이지. 일본의 취해법권은 어디에서 명시됐니? 강화도 조약.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제. 나와보자. 중국 상인이 양화진에서의 무역을 허용한다 라고 돼 있잖아. 양화진에서의 계잡무역을 허용하고 중국 상인들에게 호조를 발급하고 이거는 뭐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연도는 1882년인데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제. 자,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는 거지.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답이잖아. 너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지. 그러고 같은 해 강화조약 체결되고 그 부속 조약들이 나오지. 강화조약의 부속 조약이 뭐 있더노?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 조일, 무역 규칙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연도는 다 76년이지만 얘 다음이잖아. 그럼 조일소 조규 부록에는 뭐가 있디? 외교관에 그렇지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허용이 돼. 외교관 이외의 일본인들은 간행이정 심리 안에서만 놀 수 있어. 그리고 간행이정 심리 안에서 일본 화폐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에는 뭐가 나오더노? 무 관세와 무 항세가 들어가지. 그리고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그잖아.
그러고 얘가 나중에 1882년 역시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미 수령역 정정하고 같이 체결된 거지. 그지? 요거 수정이 되지.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제. 속약은 어떻게 바뀌니? 외교관뿐만 아니라 그 수행원과 가족까지 다. 그리고 간행의정 심리를 50리로 나중에 이거 100리까지 되겠냐? 그지? 요렇게 넓힌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고 1년 안에 영화진 열어라. 그리고 얘는 나중에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뀌잖아. 이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뀌면서는 뭐하디? 관세 내제. 그지? 그러고 방공령 인정하제. 단 한 달 전에 통보하라. 고 하면서 뭘 집어넣었니? 최혜국 대우를 집어넣었잖아. 그지? 자, 따라서 여러분들아 어쨌든 여러분들아 답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개항장에서 일본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온 거거든.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러시아가 삼림체불권을 획득하더라. 러시아 이권 심탈이야. 되겠나? 러시아 이권 심탈. 이거는 딱히 여러분들아 제가 해설지에 96년이라고 써놨는데 그지? 울릉도 산림체불권, 그다음 압록강 두만강 일대 산림체불권 다 이때 가져가.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외웠습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장 극심한 건 언제? 아간파천 시기요라고 했잖아.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대부분의 이권들이 그때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황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이건 1898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함경도 방공령은 1889년이랬지. 18 우리도 빵꾸 났다 라고 해서 1889년. 다음 자 홍범 14조다 그자. 이에 14개 조목의 홍범을 하늘에 남긴다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홍범 14조 잘 나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문제도 냈고 했었다. 되겠지?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내가 홍범 14조를 모르더라도 답은 또 찾지. 지게 나오면 무조건 뭐니? 그래 대한제국이고.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 번 말했잖아. 너나 최초 은행 조선은행이 1890년이고 나머지는 다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디귿 리얼 빼고 답 찾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어째 보면. 됐지? 자, 라고 20번. 역시 시간 쫓겼던 학생들 여기서 또 틀렸지. 연도 모른다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동포야. 너가 연도 몰라도 답은 찾지. 이게 일제시대라는 것만 알면 답 찾잖아. 제국신문은요 1910년에 폐간돼요.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근데 시간에 쫓겼던 사람들은 이것도 어려웠어요. 연도만 생각하거든. 그렇지? 연도 생각 안 나면 뒤로 물러섰어야 돼. 알겠나? 물러서가지고 일제시대인데 라고 딱 쳐다보면은 바로 눈에 보여. 근데 시간에 쫓기면 그게 안 보여. 알았나? 그래서 이번 국가직 문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뭐 난이도 높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중에 내가 1,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 컷이 한 90, 한국사는 90에서 95 사이야. 컷이 안 끊기겠나 싶기도 해. 그렇지? 풀 수 있는 문제야. 단지 본인이 왜 틀렸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다 그럼 그거를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다. 알았지?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직 문제 기출 한번 풀어봤습니다. 국가직 가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